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 배열이나 아니면 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뭐 할 거냐면, 분자 운동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분자 운동. 자, 이 분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냥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운동하는 현상이에요. 분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 요걸 분자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분자 운동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면, 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컵에다가요, 물을 담아요.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다가 꽃가루를 이렇게 좀 뿌려놔요. 그리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뿌려놓은 꽃가루들이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뿌려놓은 꽃가루가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자, 그럼 이 꽃가루가 지가 알아서 헤엄치는 걸까요? 뭐 이러고? 아니죠. 자, 이걸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꽃가루는 사실 스스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물 분자가 운동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니까? 꽃가루랑 부딪히니까 사실 꽃가루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물 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브라운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분자 운동 정도를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면, 요건 앞에서 했었어요.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면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는 어떤 상태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기체일 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이 고체일 때다 그랬죠. 이때 주의하실 건 뭐라 그랬어요? 고체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뭐 하더라? 제자리에서 진동하더라 라는 거. 자, 다음 또 뭐 따라 달라지냐면요, 두 번째,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요,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도 빨라져요. 다음 세 번째,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할 건데, 그냥 달릴 때랑 4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메고 달릴 때랑 어느 게 더 빨라요? 그냥 달릴 때가 더 빠르죠. 즉, 분자의 질량에는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분자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자 운동의 증거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즉 분자 운동의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증발, 또 하나는 확산. 그래서 요거만 따로 문제 묻는 것도 있어요.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고르라. 자, 그래서 우선은 증발부터 봅시다.
자, 증발이라고 부르면요, 막상 우리가 증발이 뭔지는 알아요. 증발이 뭐예요? 그러면 뭐 그 있잖아요, 뭐 참 뭐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증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액체 표면에서, 자, 분자는요 가만히 내비둬도 뭐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저절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액체 분자가 운동하다가 자, 분자끼리는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자 사이 인력을 이겨내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운동하다가 나가는데 어디에서? 액체 표면에서. 자, 그래서 이 증발과 함께 또 이제 맞아. 증발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더라. 자, 그래서요, 이 증발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도가요, 뭐 0도 가까이 겨울에 추울 때 교실 바닥에다 물을 뿌려놔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와보면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데도 증발은 일어나요. 이 증발과 함께 이제 비교해서 묻는 게 누구냐면 끓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끓음이라는 건 뭐냐면 액체가 특정 온도,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이때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끓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증발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저절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끓음은요, 이제 액체가 특정 온도, 즉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르게 표현해드리자면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기화더라. 그래서 이 끓는 점은요, 끓는 점이란다. 끓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특정 온도, 즉 끓는 점에서만 일어나요.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그냥 일어나요. 근데 끓음은 특정 온도, 즉 끓는 점에 도달해야지만 끓어오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증발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가 운동하다가 튀어나가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운동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 튀어나가겠죠. 자, 그래서 분자 운동이 빨라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온도가 높을수록, 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햇빛이 강할수록, 햇빛이 강하면 그만큼 온도도 어때요? 높죠. 다음 세 번째, 바람이 잘 불수록, 다음 이제 네 번째, 습도라는 건 뭐냐면요, 공기가 습한 정도예요. 얼마나 공기 안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양인데, 습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공기 안에 수증기가 적게 들어있을수록, 그래서 다른 말로 건조할수록 요래도 돼요. 다음 다섯 번째, 또 어떨수록 활발해지냐면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표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기와 닿는 면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빨래를 말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빨래를 말릴 때 빨래를 쫙쫙 펴서 널면 어떻게 돼요? 잘 말라요. 그죠? 근데 그냥 빨래를 이렇게 뭉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마르죠. 그게 이제 표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 증발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액체 분자가 운동하다가 분자끼리 잡아 당기는 힘, 즉 분자 사이 인력을 이겨내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분자 사이 인력이 그러면 어떨수록 잘 빠져나갈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잘 빠져나가요? 약할수록 잘 빠져나가요? 약할수록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약할수록. 자, 그래서 이 분자 사이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하고 에탄올의 증발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증발 속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나냐면 에탄올이 물보다 증발이 더 잘 일어나요. 왜냐면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물이 에탄올보다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양의 물과 에탄올을 동시에 증발을 시켜보면 에탄올이 더 빨리 날아가요. 그 이유는 에탄올이 분자 사이 인력이 더 약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확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증발하고 끓음하고 비교하는 거.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그다음 끓음은 특정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